5월 26일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다시 구성을 해볼 거예요. HTML 할 때랑은 좀 달라요. 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웹페이지에 생동감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동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움직임 같은 거, 그림이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메뉴 같은 게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반응을 보여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돼요. 우리가 CSS에서 호버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약간의 동작을 좀 CSS만으로 커버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C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예요. 이제 HTML하고 CSS는 그냥 편의상 언어라고 표현은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붙이진 않아요. HTML하고 CSS는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HTML에다가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좀 있어요. 개발자 커뮤니티에. 근데 이게 한 10년 넘어가니까 그놈이에요, 그냥 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프로그래밍 언어다 아니다 뭐 거기에 몸에 사실 필요는 없고요.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HTML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논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전체적으로 내가 코딩하는 게 어떤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데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HTML 안에 포함되는 형태로 작성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열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말이 좋아서 HTML 안에 포함되는 형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결국은 HTML 파일을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HTML 파일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야 됐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웹브라우저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룬다라고 하면 되게 괄시를 받았어요, 프로그래머들한테. 제가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1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바스크립트 한다 그러면은 이게 수업에서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개발자 사이에선 쪽팔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손도 안 대던 언어였는데 이게 한 2010년도쯤 되니까 V8이라고 하는 걸 구글에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게 HTML 안에 기생되는 형태로밖에 못 만든다 그랬죠. 근데 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V8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으면은 HTML 없어도 자바스크립트가 독자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꼭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쓰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점점점 확장되면서 백엔드 만들 때도 쓰이고요. 요즘 모바일 게임 만들 때도 자바스크립트를 씁니다. 유니티 3D라는 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쓰고요. 심지어는 머신러닝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사용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고요. 모바일 앱 만들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리액트 JS잖아요. 근데 리액트 JS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걸 만나실 수 있어요. 이걸로 코딩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앱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다루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15가지 정도, 15가지 넘어가서부터는 세지도 않았는데, 대충 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1초도 안 망설이고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건 그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려고 최소 3년 이상 공부했어요. 이거 하나만. 그거를 2개월 만에 때려박아야 돼요. 그거를 일주일에 고작 4시간으로 때려박아야 돼요. 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도 좀 해드리긴 하지만 녹화로 전달이 안 되는 뭐 현장에서만 전달될 수 있는 내용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저는 많이 그러는데 나중에 봐야지 하고 해서 아직도 뭐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게 많이 있긴 한데 뭐 넷플릭스 쓰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지 않으세요? 넷플릭스에 뭐가 영상이 새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봐야지 라고 해서 미루다가 결국 안 보고 쌓이는 영상 되게 많지 않으세요? 저 그래서 아직도 기생수 안 보고 있거든요. 킹덤도 안 봤어요. 나중에 봐야지 해놓고서 안 봐요, 계속. 이게 수업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현장에 나오셔서 수강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릴게요. 진짜 일주일만 깜빡하시면은 진도 확 나가버려서 못 따라옵니다. HTML, CSS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부터는 진짜 안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자바스크립트 종류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여기부터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지금은 긴장 풀고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얘기니까요. 한 2000년도 정도로 이제 기준을 잡아보자. 이때 이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에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격의 5.5,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마지막 버전이 11인가 12에서 중단됐죠. 그리고 브라우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파이어폭스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웹브라우저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때는 똑같은 HTML과 CSS를 구동을 작성을 해도 웹브라우저마다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요. 그래서 HTML4와 그 다음에 CSS2 버전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한 것들, 뭔가 마우스 올렸을 때 슝슝슝 움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은요, 자바 애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자바 애플릿이라는 거에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컴퓨터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설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자바가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윈도우 98에 끼겨 팔았어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8에 이거를 그냥 끼겨 팔았어요. 자바가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근데 이 자바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써니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사실 열받는 거죠. 우리 회사 제품을 다른 회사가 공짜로 낑겨서 판다고? 우리한테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래서 너 고소해서 고소를 합니다. MS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지죠. 남의 회사 제품을 지네 제품에 낑겨 팔았는데 무단으로. 그래서 써니라는 회사가 이겨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배상금 물어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부터 낑겨서 안 팔게 라고 하고 XP로 넘어가요. XP 출시가 2021년입니다. 2001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그전에는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썼던 건데 그 다음부터 탑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고소 한번 잘못 내렸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우리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그 3대 IT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써니라는 회사가 꼭 들어갔었는데 그때 애플은 사실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인데 회사가 망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바 애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플랫이라고 하는 기술이 대체를 하죠. 이 상태로 이제 2000년도로 넘어와요. 자, 한편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슥슥 움직이는 거 이때도 가능했으니까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기네 브라우저에서 전용으로 그 동작시킬 목적으로 ECMA 스크립트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얘네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엑셀 같은 거에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여러분 엑셀이랑 MS 워드, 파워포인트도 프로그래밍이 들어갑니다. VB 스크립트라는 걸 썼어요. 요 두 개도 또 굉장히 그 자존심 싸움을 많이 했죠. 점유율 싸움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바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정신을 파는 사이에 ECMA 쪽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자바를 많이 아니까 VB 스크립트가 조금 더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점유율이 익스플로러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넷스케이프 쪽에서 자바에 좀 묻어가자라는 심산으로 슬쩍 이름을 바꿔요. 자바 스크립트로.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이에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2000년도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인기에 좀 묻어가려고 슬쩍 이름을 바꿔요. 근데 그게 먹혀요.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엄청 찾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 자바가 너무 인기가 있었는데 이름 때문에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똑같은 건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은 VB 스크립트를 폐지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넘어오면서 남아있는 기술은 HTML4와 CSS2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살아남은 상태로 2000년도로 넘어와요. 이게 이제 2000년대를 쭉 거슬러 가다가 한 2005년도쯤에 이때까지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는 고작해야 그냥 이미지 슝슝 날리고 이때 한참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요. 그 다음 카페 메인에 들어가면 꽃잎을 날리는 효과였어요. 꽃잎이 막 그 웹브라우저에서 막 흩날려요. 이미지 파일이. 그런 거 만드는 그냥 웹페이지에 쓰는 팁이다. 이 정도만 취급받았어요.
HTML하고 CSS2는 브라우저 호환성 때문에 XHTML 1.0과 CSS2, CSS는 바뀐 게 없었어요.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왔고요. 플래시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이때 플래시 작업하시는 분들이 몸값이 어마어마했어요. 프리랜서 2주 고용하면 2주에 500만 원을 받아갔어요. 2005년도 돈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래시 작업하는 사람들을 썼거든요. 지금은 플래시 하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자, 이때 요거를 이제 다루던 사람들 플러스 이제 포토샵까지 해서 포토샵, HTML, CSS, 플래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쬐끔 요거를 다루던 사람들을 웹 디자이너라고 불렀어요. 이 당시 자바스크립트는요 직접 코드를 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보고 돌아가네 아싸 하고 넘어가고요. 안 돌아가면 또 돌아가는 코드 나올 때까지 찾아요. 인터넷에 있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안 돌아가네? 그럼 왜 안 돌아가지? 내가 좀 고쳐볼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웹디자이너들 수준은 그걸 고칠 수준이 못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디자이너잖아요. 이 당시가 이제 시각 디자인과 출신들이 이제 웹 디자이너라는 직종으로 많이 투입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인 접근을 전혀 안 했어요. 자, 이러다가 대충 2010년 정도쯤 됐을 때요. 정확한 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2010년 조금 전일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폰이 나옵니다. 아이폰이 등장하는 시점에 XHTML 1.0이 이제 브라우저 간 호환성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얘네가 버전업을 해요. HTML5와 CSS3로요. 이때 10년 만에 거의 10년이 아니죠. 거의 20년 만에 버전업이라고 되게 어마어마하게 이슈였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돼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CSS3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포토샵으로만 해야 됐던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봤었던 그 테두리, 보더, 라운드 처리 효과 아니면 그림자 효과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거의 이 당시에 추가가 된 거고요. 이제 플래시가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기조연설에서 플래시는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쓰레기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구글 사장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애플과 이제 구글이 우리는 HTML5를 지지한다. 플래시는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개발자들의 관심이 HTML5하고 업그레이드된 자바스크립트로 쏠리기 시작을 하고요. 이 대치 상태를 거의 한 3, 4년간 유지하다가 결국 어도비가 플래시의 개발을 중단 선언을 해요. 그래서 플래시는 현재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이제 코드의 난이도가 더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토샵을 여전히 쓰긴 했는데 포토샵하고 코딩을 같이 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 쪽에 좀 더 그 치중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웹 퍼블리셔라는 직종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웹 디자이너, 포토샵 전문가들이 이제 웹 디자이너라고 불리고요. 웹 퍼블리셔들은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는 여전히 웹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 시기쯤에 되면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V8이라고 하는 녀석의 등장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독자 실행이 가능하게 한 거죠. 이 V8이 탑재되어 있는 게 노드.js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AJAX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을 해요.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의 꽃인데 쉽게 말하면 통신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그림 좀 움직여주고 마우스 돌렸을 때 효과만 주던 애가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수행하는 통신 쪽에 다리를 하나 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바스크립트의 난이도가 떡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리셔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니까 전문적인 컴퓨터학과 지식이 필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상태로 현재까지 어찌어찌 이어져 왔어요. 자, 이런 기술이 들어가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좀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자바스크립트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기존의 백엔드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기웃기웃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산학을 공부한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HTML에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코딩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때까지의 웹페이지 코드는 이건 뭐 구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덕지덕지 떡칠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코드라고 말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웹페이지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자.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진입할 수 있게 바꿔버리자. 라고 해서 이때 나온 게 스펠링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앵귤러.js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망했죠. 그 다음에 리액트.js, 그 다음에 뷰.js, 프론트엔드 3대장이 나옵니다. 앵귤러.js는 쫄딱 망했어요. 왜냐?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네임밸류만 봐도 왠지 좀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앵귤러.js 버전 2가 나오면서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개발자들이 이건 선 넘었지 싶어서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했고요. Vue.js도 망했어요. 왜 이건 좀 망한 이유가 웃겨요. 저도 카더라라서 이거는 녹화를 좀 안 할게요. 녹화를 못 끊네 지금. 이게 Vue.js 자체를 만든 사람이, 이 얘기도 제가 저번에 수업 중에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홍콩 중국에 반환하면서 이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잖아요. Vue.js 만든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나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글 올렸다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떡락했어요. 진짜로. 리액트.js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요. 보통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커뮤니티. 뭔가 질문을 올릴 때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남들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오픈소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js가 어부지리로 지금 1등이 됐죠. 리액트.js에 도전하는 몇몇 가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나왔었는데 큰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개발자들도 은근히 새로운 거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나오면은 그게 진짜 끝내주기 좋지 않는 이상 그거 잘 안 해요. 공부 새로 하기 싫으니까.
자, 한편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웹팁으로 계속 불리던 시절에 여전히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를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넷스케이프 이외에 이때쯤에 뭐 구글 크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똥배짱이었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들이랑 완전히 독자 노선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익스플로러용 코드 한번 짜고 다른 브라우저용 코드를 따로 짜줘야 돼요. 똑같은 코드를 2번씩 짜줘야 됐어요. 작업량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코딩 전문가들은 익스플로러 되게 싫어했는데 일반 유저들은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거를 한 번의 코딩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 거. 그러니까 한 번만 코딩하면은 익스플로러와 나머지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준 애가 jQuery예요. 지금은 jQuery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코드 하나로 2개를 동시에 돌리는 애였는데 지금 익스플로러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jQuery가 하는 기능 중에 50%는 이제 쓸데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이전 시대에 jQuery가 전 세계에 기여한 바는 상당해요, 사실. jQuery는 그 공로만으로도 무시할 만한 애가 못 돼요. 그냥 시대에 좀 뒤처진 거지. 그리고 대학생이 대학교 과제로 혼자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한 걸로 20년 버틴 건데, jQuery 개발자 1명입니다. 그 당시 대학생 1명이었어요. 지금은 그 비효율성 때문에 이제 jQuery가 거의 한 중간 2010년 이후에 굉장히 천대받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리액트 천하가 됐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자바스크립트 jQuery는요, 이 당시 jQuery는 jQuery 홈페이지 가도 그런 말이 있어요. jQuery is not JavaScript라고요. 자바스크립트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 jQuery 들어가도 얼마든지 뭔가 슝슝 움직이는 코드를 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 출신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건너뛰고 jQuery 이렇게 공부하면 웹 퍼블리셔. 근데 얘네들은 전문적인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컴공과 애들이 자바스크립트 찍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우린 jQuery 따위 키우지 않아.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온 퍼블리셔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학원들이요, 자바스크립트 공부 일주일을 안 넘겨요. 그리고 jQuery 한 2주 정도 공부하고 리액트 앞에 맛보기만 해요. 그 이상 못 나가요. 왜냐면 강의하는 지들도 몰라.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이 이제 연차가 좀 차니까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연봉 못 맞춰주니까 이제 강의하러 나온 거거든요.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강사님들 몇몇 분들한테 제 리액트 예제 코드 되게 많이 뜯겼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이 6개월짜리 과정을 만든 것 자체가 HTML, CSS는 사실 저 잘 못해요. 이쁘게 만들 줄 몰라요. 저도 전문 개발자라서. 첫날부터 강조해드렸죠. 제 예제 코드는 안 이쁘다고요. 리액트 JS 전체 수업 비중에 그렇게 깊진 않아요. 이 수업을 만든 것 자체가 이거 한번 제대로 파보자예요. 만든 의도 자체가. 자, 뭐 요렇게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그 개발 분야인데요. 프론트 엔드는 전문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하는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UI 작업하는 거에 치중이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슬슬 접근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코드를 전개하는 거. 자, 기존의 HTML, CSS,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조금, 뭐 이거 하던 사람들이 이제 웹 퍼블리셔였는데, 자바스크립트만 따로 퉁 떼갖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넘어왔잖아요. 왜냐면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럼 기존에 웹 퍼블리싱 하던 사람들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하던 것 중에 자바스크립트 일이 하나 뺏겼잖아요. 이쪽으로. 직군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3개 일하던 사람이 앞으로 2개밖에 일하면 2개밖에 일이 안 남은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월급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3개 하던 사람이 일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직군이 생겼으니까. 3개치 일을 한다고 이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에서 월급을 300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나 안 해. 100만원 깎아야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융합을 해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많이 웃었어요. 자코리아 가면 이 키워드로 검색이 됩니다. 디자인이 되는 퍼블리셔라고 해서 디블리셔라고 그래요. 잡코리아 가서 디블리셔라고 검색하시면 검색이 돼요. 진짜 많이 웃었어요. 저 이거 보고. 그냥 옛날부터 웹디자이너라고 부르던 건데 왜 지들끼리 지지고 하더니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낸 거야. 이게 있어 보이나? 뭐야, 디아블로도 아니고.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저 진짜 이거 보고. 그냥 웹디자이너라고 하지 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됐는데 결국 연차가 한 3년 정도 넘어가면요 혼자 다 합니다. 연차가 한 3년 넘어가면 혼자 다 해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글씨 마지막 얘기로. 이거 펴졌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프론트엔드예요. 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화면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조작을 유도해요. 입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입력을 유도해요. 클릭이라거나 아니면 드래그라거나 키보드로 따따따 치는 거라거나 이런 거를 이제 유도를 해요. 자, 근데 화면에 보여줄 내용은요.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면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저장을 해요. 그럼 저장된 게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받아다가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인풋 태그 하셨잖아요. 거기다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브라우저 새로 고치면 보세요. 작성한 거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해주는 역할을 백엔드라고 해요. 이 백엔드를 만드는 방법론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억 썼을 때 MS 워드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백엔드를 만들 때 전통적인 강좌 ASP, PHP, JSP 그리고 신흥 세력 노드.js, 자바스크립트죠. 그 다음에 파이썬. 대표적으로 이 정도 있습니다. 뭘 만들건 방법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백엔드 쪽으로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백엔드에서 내용을 프론트 쪽에 또 전송을 해줘요. 그걸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AJAX예요. 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의 꽃은 AJAX예요.
자, 회사에 부서 A가 있고요. 부서 B가 있어요. A 부서에서는 원료를 수입을 해요. 그래서 수입한 거를 부서 B에 넘겨요. 그럼 부서 B는 이걸로 제품을 만들어요. 이걸 다시 부서 A한테 넘기면 부서 A는 판매를 해요. 지금 드리는 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부서 A 입장에서 부서 B가 만들어 오는 제품이 뭔지 모르면 판매가 제대로 될까요? 뭘 만드는지 모르면 원료를 제대로 수입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프론트엔드를 하려면은 백엔드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능수능란하진 않지만 백엔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사실 안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백엔드도. 자기네한테 전달되는 원료가 뭔지 알아야 제품을 만들죠. 그리고 판매할 때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주죠. 백엔드 쪽도 프론트엔드 알아야 돼요. 이거 구별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몇 년 전부터 이거 동시에 하는 직군 생겼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풀스택 개발자라고. 거의 5년 정도, 5년 차 정도 되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것도 보고 되게 웃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막 그려드렸던 그림 있죠? 제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001년도부터 한 2005년도 사이에 제가 지금까지 화면에 그렸던 모든 직군을 한 명이 다 했어요. 웹마스터라는 직군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혼자 다 하던 건데 갑자기 해가 바뀔수록 자기들끼리 뭔가 직군을 막 쪼개고 붙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다시 혼자 다 하죠. 공부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요. 기술도 점점 발전을 했고 공부할 양도 늘어난 건 사실인데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공부하던 거에 4분의 1밖에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프론트엔드라고 직군한 딱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알려드리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제가 업무하면서 익혔던 그런 기법, 팁들도 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거의 제 모든 그 경력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최소 제가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거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불과 두세 달 만에 때려 박아야 돼요. 아까는 분명히 3년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10년으로 늘었죠. 예, 얘가 들어가서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실무 가서 못 써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교시 때 그 페이퍼에 남은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용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맘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3시에 뵐게요.